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회의 자리에서 누군가 당신의 공을 가로챘을 때 팀장 앞에서 그 사람은 마치 자신의 아이디어인 양 발표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심장이 뜁니다. 얼굴이 뜨거워집니다. 목구멍까지 말이 치밀어 오릅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건데요. 이 한마디를 뱉어내고 싶은 충동이 온몸을 지배합니다. 혹은 가족 모임에서의 그 순간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당신을 향해 은근한 무시를 던졌을 때 요즘도 그 일 하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그 말투, 그 시선 속에 숨겨진 깔보는 뉘앙스. 당신은 즉각 방어하고 싶어집니다. 제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제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십니까? SNS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누군가 당신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퍼뜨렸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입니다. 손가락은 이미 키보드 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긴 해명의 글이 머릿속에서 작성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는 문장이 폭발하듯 쏟아져 나오지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왜 항상 나만 참아야 하지? 입술이 달싹입니다. 심장이 빨라집니다. 그리고 결국 말해버립니다. 그 말을 한 직후의 공기를 기억하십니까? 상대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마음만 더 무거워졌을 것입니다. 말하고 나서 후회합니다. 조금만 참을 걸. 조금만 조용히 있을 걸. 더 당황스러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당신의 해명은 오히려 새로운 공격의 빌미가 되었습니다. 봐, 저 사람 화났어. 내가 전곡을 찔렀나 봐.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가 저 사람 원래 그래라는 낙인이 찍혔던 순간 옳은 말을 했는데도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세요? 라는 소리를 들었던 기억. 우리는 흔히 이렇게 믿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진다. 침묵은 패배다. 억울하면 설명해야 한다. 가만히 있으면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생의 어느 지점에 이르면 깨닫게 됩니다. 말이 문제를 키웠다는 사실을, 침묵했더라면 지켰을 존엄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면 말할수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더 얽히고, 더 소모적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왜 침묵은 두려운가? 그리고 왜 침묵하는 사람은 결국 이기는가? 사람들이 침묵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 이면에는 강력한 심리 장치가 숨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근원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바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첫째, 보상 심리의 함정.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참았으니, 내가 이렇게 설명했으니 상대가 알아줘야 해.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인간이 손실을 극도로 회피하려는 성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졌다는 느낌을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이미 의미 없는 논쟁임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당신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느낍니다. 사과를 받든, 인정을 받든, 명예를 회복하든, 무언가가 당신에게 돌아와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설명한다고 이해받지 않습니다. 억울함을 말한다고 공정해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옳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설명은 상대에게 이 사람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를 줍니다. 그리고 인간은 본능적으로 흔들리는 대상을 더 밀어붙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만 소진될 뿐입니다. 둘째, 정의감의 착각.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옳지 않잖아. 가만히 있으면 잘못을 인정하는 거야. 우리는 정의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옳고 상대는 틀렸다. 그러므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이 생각이 우리를 소모전의 늪으로 끌고 갑니다. 하지만 많은 갈등은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의 충돌입니다. 정의를 외칠수록 상대는 더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대화는 진실을 향해 가지 않고 승패를 향해 갑니다. 심리학에서 이를 확증 편향이라 부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이미 믿고 있는 것을 강화하는 정보만 받아들입니다. 당신의 해명은 그들에게 그저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해명해도 믿고 싶지 않은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악의를 가진 사람은 당신의 설명을 또 다른 공격의 재료로 사용합니다. 침묵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싸움의 판을 아예 열지 않는 선택입니다. 셋째, 존재 증명의 욕구. 사람은 말함으로써 자신이 존재한다고 느낍니다. 특히 무시당했다고 느낄 때 사람은 더 크게 말하고 싶어집니다. 나는 여기 있다. 나를 봐달라. 나를 인정해달라. 심리학자 에브러햄 매슬로는 인간의 욕구 단계에서 소속감과 존중의 욕구를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타인에게 인정받기를 갈망합니다. 이것은 생존과 직결된 진화적 본능입니다. 원시 시대의 집단에서 배척당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으니까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존재감은 말의 양이 아니라 말하지 않을 수 있는 힘에서 나옵니다. 모든 말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 모든 공격에 설명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중심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통제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기 통제력이 높은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위축됩니다. 넷째, 침묵은 인정이다라는 착각. 가장 교묘한 착각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상대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오류입니다. 침묵은 인정이 아닙니다. 침묵은 반응하지 않기로 한 선택입니다.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에게 에너지를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논쟁은 에너지의 교환입니다. 당신이 반응할 때마다 상대는 힘을 얻습니다. 당신의 분노, 해명, 항변이 그들에게는 승리의 증거가 됩니다. 침묵은 이 게임 자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링 위에 오르지 않으면 패배할 수도 없습니다. 다섯째, 관계의 환상. 마지막으로 우리는 관계의 환상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 모든 이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여야 한다는 압박.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목표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완벽해도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은 존재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설명해도 오해하고 싶은 사람은 오해합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의존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잃는 것이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둡니다. 그리고 그 감옥의 열쇠는 언제나 우리 손안에 있습니다. 부처의 가르침 침묵은 업을 끊는 칼이다. 부처는 말했습니다. 말은 또 다른 말을 낳고 침묵은 번뇌를 끊는다. 부처에게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부처에게 다가와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제자들은 분노했지만 부처는 조용히 그 사람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남자가 욕을 다하고 돌아서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째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부처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누군가 너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내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냐? 당연히 준 사람의 것입니다. 그렇다. 저 사람은 나에게 분노라는 선물을 주려 했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것은 여전히 그의 것이다. 이 이야기는 침묵의 본질을 꿰뚫습니다. 타인의 분노, 악의, 비난은 그들이 당신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받지 않으면 그것은
당신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반응한다는 것은 그 선물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받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게임에 끌려 들어갑니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업입니다. 업이란 내가 던진 반응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화를 내면 화가 돌아옵니다. 변명하면 더 큰 오해가 돌아옵니다. 부처는 이 순환을 침묵으로 끊으라고 말했습니다. 상대가 화를 던질 때 그 화를 받아치지 않으면 그 화는 허공에 흩어집니다. 부처는 또한 말의 화살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한 번 쏜 화살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에 휩싸여 내뱉은 말은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침묵은 화살을 쏘지 않는 것입니다. 쏘지 않은 화살로는 누구도 다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무기라고 합니다. 선도 악도 아닌 반응하지 않는 중립의 상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침묵은 참는 것이 아닙니다. 받지 않는 것입니다.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는 순간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침묵은 황제의 태도다. 로마의 황제이자 스토아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욕은 나를 해치지 않는다. 내가 그것에 반응할 때만 해친다. 타인의 말과 행동이 당신을 방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당신의 판단만이 당신을 방해한다. 황제였던 그는 하루에도 수십 번 모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말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명하는 순간 나는 상대의 법정에 선다. 외부의 사건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비난했다는 사실 자체는 그저 음파의 진동일 뿐입니다. 고통을 만드는 것은 외부가 아니라 당신의 해석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 저것은 분명 나를 겨냥한 것이다. 나는 반드시 대응해야 한다. 이 모든 판단이 고통을 만듭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내면의 성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외부 공격도 침범할 수 없는 마음의 요새. 이 요새는 침묵으로 지켜집니다. 당신이 반응하지 않으면 적군은 성벽 밖에서 허우적댈 뿐입니다. 성문을 열고 나가 싸우는 순간 당신의 성체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침묵은 법정에 서지 않는 태도입니다. 스스로를 재판받지 않게 하는 가장 강력한 선택입니다. 그는 또한 말했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상대방처럼 되지 않는 것이다. 누군가 당신에게 저급하게 굴었다면 그 수준에 맞춰 대응하는 것은 스스로를 낮추는 일입니다. 침묵은 품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당신이 말하지 않을 때 당신은 그들과 같은 수준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 머물며 조용히 바라볼 뿐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타인의 생각, 말, 행동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당신의 반응뿐입니다. 침묵은 이 통제권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쇼펜하우어 말은 지능을 드러내지만 침묵은 깊이를 드러낸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말 많은 사람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아낀다. 침묵 속에서 자신의 우위를 지킨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말하라고 강요합니다. 해명하라, 설명하라, 표현하라. 그러나 진짜 강한 사람은 굳이 자신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이미 자신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고슴도치의 딜레마로 설명했습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이 체온을 나누기 위해 서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가시에 찔립니다. 너무 멀어지면 추위에 떨게 됩니다. 적절한 거리를 찾는 것,
이것이 인간관계의 본질입니다. 침묵은 거리를 조절하는 도구입니다. 모든 사람과 깊이 연결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관계에서 자신을 해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철저한 염세주의자였지만 그 안에서 지혜를 발견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고독하다. 이 고독을 받아들이는 것이 평화의 시작입니다. 타인의 이해를 갈구하지 않을 때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그는 또한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계는 사실 우리의 인식이 만들어낸 표상일 뿐입니다. 타인이 보는 당신도 그들의 표상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오해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표상이 왜곡된 것일 뿐, 진짜 당신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아무리 설명해도 그들의 렌즈가 흐리면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침묵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니체 침묵하는 힘의 의지. 프리드리히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초인을 이야기했습니다. 초인은 대중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자입니다. 군중은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안다고 믿지만 사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니체가 보기에 대중의 여론은 허상입니다. 오늘 칭송받던 사람이 내일 비난받고 오늘 비난받던 사람이 내일 추앙받습니다. 이 변덕스러운 소음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니체는 힘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진정한 힘은 타인을 제압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자신을 지배하는 데 있습니다. 침묵은 자기 지배의 증거입니다. 말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은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약한 자는 즉각 반응합니다. 강한 자는 선택적으로 반응합니다. 니체는 또한 원한을 경계했습니다. 원한은 약자의 감정입니다. 자신보다 강한 자 혹은 자신을 해친 자에 대한 복수심이 내면에 쌓여 독이 됩니다. 이 독은 당신을 병들게 합니다. 침묵은 원한을 쌓지 않는 방법입니다.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조용히 흘려보냄으로써 독이 쌓이는 것을 방지합니다. 니체가 말하는 초인은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비난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갑니다. 침묵은 그 길 위에서 만나는 잡음을 무시하는 능력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침묵은 성격이 아니라 기술입니다. 의식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다음은 침묵의 힘을 당신의 삶에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첫째, 즉각 반응을 10초 미루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자극하는 말을 했을 때 즉각 반응하지 마십시오. 10초를 세십시오. 감정은 파도입니다. 10초만 지나면 파도의 높이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신경과학적으로 이것은 편도체의 활성화를 억제하고 전두엽 피질이 개입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 10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침묵은 감정을 식히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10초 후에 여전히 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말하십시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10초 안에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반응할 가치가 없다고. 10초는 침묵의 시작입니다. 이 작은 습관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둘째, 관찰자 모드로 전환하라. 감정적 상황에서 자신을 3인칭 시점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 저 사람의 말이 나를 자극하고 있구나. 나는 지금 방어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자신을 관찰하면 감정과 자신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화가 아닙니다. 당신은 화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 거리두기가 침묵을 가능하게 합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메타인지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생각을 생각하는 능력. 이것이 당신을 충동적 반응에서 구해냅니다. 셋째, 모든 질문에 답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질문이라는 이름의 공격을 합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그때 왜 안 나섰어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에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유한합니다. 하루에 쓸 수 있는 정신적 에너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반응, 모든 설명, 모든 논쟁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자문해 보십시오. 이 사람, 이 상황은 나의 에너지를 쓸 가치가 있는가?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오입니다. 길거리에서 시비를 거는 취객과 논쟁하는 것은 에너지 낭비입니다. SNS에서 익명의 누군가와 키배를 벌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소중합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 당신의 성장, 당신의 꿈을 위해 아껴두십시오. 침묵은 에너지 보존의 전략입니다. 침묵은 이 질문은 받을 가치가 없다는 가장 정중한 거절입니다. 넷째, 설명하고 싶어질수록 멀어지십시오. 설명 욕구는 자존심이 흔들릴 때 강해집니다. 그럴수록 자리를 벗어나십시오. 산책을 하십시오. 공기를 바꾸십시오. 침묵은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물리적 거리는 심리적 거리를 만듭니다. 그 거리 속에서 당신은 다시 중심을 찾을 것입니다. 다섯째, 침묵을 패배라는 단어와 분리하십시오.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평판입니다. 저렇게 오해하면 어떡하지? 내 이미지가 나빠지면 어떡하지? 하지만 진실을 직시하십시오. 침묵했다고 지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싸우지 않는 선택입니다. 싸우지 않은 사람은 상처도 적습니다. 당신의 평판은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행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드러납니다. 진짜 당신을 알아보는 사람은 알아봅니다. 당신을 오해하고 싶은 사람은 당신이 아무리 설명해도 오해합니다.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마셨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갈릴레오는 이단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들은 당대에 오해받고 비난받았지만 끝까지 자신의 진실을 지켰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그들의 무죄를 증명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진실하게 산다면 시간이 당신의 편입니다. 침묵하고 기다리십시오. 여섯째,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받고 싶은 욕망을 내려놓는 순간 침묵은 쉬워집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이해하지 않아도 인생은 잘 흘러갑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이해하는 사람은 설명 없이도 당신을 압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해명 없이도 당신을 믿습니다.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선택적 반응의 기술입니다.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음 기준으로 판단하십시오. 이 상황이 나의 핵심 가치와 관련되어 있는가? 만약 당신의 핵심 원칙이 침해받았다면 말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정으로 대화할 의향이 있는가? 선의를 가지고 경청할 준비가 된 사람이라면 대화할 가치가 있습니다. 나의 말이 상황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는가? 만약 당신의 설명이 실제로 오해를 풀 가능성이 높다면 말하십시오. 하지만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의 경우 침묵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일곱째, 침묵 뒤에 남는 감정을 기록하십시오. 말하지 않았을 때 당신은 어떤 기분이었습니까? 후련했습니까? 아쉬웠습니까? 그 기록이 쌓이면 침묵은 점점 당신의 무기가 됩니다. 침묵은 도망이 아닙니다. 침묵은 품위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악의에 반응하지 않을 때 당신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수준에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과 같은 방식으로 싸우지 않겠습니다.
나는 나의 평화를 지키겠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말 없는 존엄, 설명 없는 당당함. 역사를 보면 가장 강력한 항거는 종종 침묵이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의 비폭력 저항, 로자 파크스의 조용한 거부. 그들은 큰 소리치지 않았지만 세상을 바꿨습니다. 당신의 침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강인함의 표현입니다. 어느 날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세상은 흘러간다는 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당신의 가치는 줄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침묵의 본질을 이해했습니다. 침묵은 패배가 아닙니다. 침묵은 전략입니다. 침묵은 자유입니다. 침묵은 품위입니다. 당신이 말하지 않을 때 당신은 타인의 게임에서 벗어납니다. 당신이 반응하지 않을 때 당신은 내면의 평화를 지킵니다. 당신이 설명하지 않을 때 당신은 에너지를 보존합니다. 침묵은 공백이 아닙니다. 침묵은 당신이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단단한 울타리입니다.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려 합니다. 증명하고 설득하고 공격하고 방어합니다. 이 소음 속에서 침묵은 가장 강력한 울림이 됩니다. 말을 줄이자 마음이 조용해졌고 마음이 조용해지자 사람들이 달라졌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아니라 당신의 기준이 달라진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모든 것에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모든 오해를 풀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오늘 이후로 모든 말에 응답하지 마십시오. 모든 감정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당신은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이 지켜야 할 것은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이라는 것을. 당신이 이겨야 할 것은 타인과의 논쟁이 아니라 자신의 충동이라는 것을. 침묵은 단순히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깨어있는 선택입니다. 명료한 의식입니다. 고요한 힘입니다. 오늘부터 당신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자극할 때 10초를 세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오해할 때 관찰자가 되십시오. 누군가 당신과 논쟁하려 할 때 에너지 회계를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으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그 게임에 참여하지 않으니까요. 침묵하는 자는 압니다. 진정한 승리는 소란스럽지 않다는 것을. 진정한 힘은 과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진정한 평화는 내면에서 온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굳이 오늘도 말을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위해 당신의 목소리를 아껴두고 싶습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을 위해 침묵으로 힘을 비축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순간 당신은 침묵의 진정한 힘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만나는 당신 자신.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발견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한 응원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침묵처럼 그 응원도 오래 남을 것입니다. 침묵의 지혜를 함께 나누는 여정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